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침묵의 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말 친한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평생을 운동과 건강식으로 살아오신 그야말로 건강 전도사 같으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아니, 그렇게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 어떻게? 나중에 형님과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셨다고 해요. 나이 드니 소화가 예전 같지 않네 하시면서 넘기셨던 소화불량, 그리고 요즘 무리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등 통증.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췌장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상, 예를 들어 기침이 나면 폐를 걱정하고 머리가 아프면 뇌를 걱정하지만 정작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기가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는 너무나 둔감한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그 속삭임을 알아채는 법,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중한 췌장을 튼튼한 요새처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엔 이 요새를 짓는 벽돌이 되어줄 고마운 음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새를 굳건히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오늘 영상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나침반에 아주 중요한 좌표 하나가 선명하게 찍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작은 속삭임부터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직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무시하기 쉬운 신호가 바로 소화불량이에요. 아, 또 체했나? 어제 과식했나? 하면서 소화제 한 알로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런데 평소랑은 좀 다른 아주 끈질긴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이면 유독 속이 불편하고 분명히 위가 아픈 것 같은데 위내시경을 받아보면 의사 선생님은 아주 깨끗한데요?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 특히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아주 중요한 소화효소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즉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분해되지 않은 채로 장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스를 만들고 더부룩함을 유발하는 겁니다. 마치 성능 좋은 세제를 넣어야 빨래가 깨끗하게 되는데 맹물로만 세탁기를 돌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빨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유를 알 수 없는 소화불량이 몇 주 이상 지속되고 특히 소화제를 먹어도 그때뿐이라면 이거 혹시 위가 아니라 더 깊은 곳의 문제는 아닐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님 아버님의 사례처럼 등 통증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통 등이 아프면 자세가 안 좋나? 근육이 뭉쳤나? 하면서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먼저 찾게 되죠. 물론 대부분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으로 인한 등 통증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마치 등 깊숙한 곳에서부터 묵직하게 배어 나오는 듯한 통증, 허리를 숙이거나 누우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다시 스멀스멀 아파오는 그런 통증이죠. 이건 췌장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거의 정중앙, 위장의 뒤쪽, 그리고 척추 바로 앞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 생긴 종양이 커지면서 주변의 신경을 누르기 시작하면 그 통증이 마치 허리나 등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발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갔을 때 발바닥 전체가 아프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해요. 통증의 근원지는 작은 돌멩이지만 우리는 발 전체의 불편함으로 느끼는 거죠. 따라서 파스를 붙여도 마사지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끈질긴 등 통증이 소화불량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정말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사인입니다. 다음 신호는 조금 더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바로 우리 피부와 눈에 나타나는 황달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평소보다 좀 노란 것 같고 특히 눈의 흰 자위가 누렇게 변했다면 이건 정말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온몸이 미치도록 가렵기까지 하다면 더더욱 그렇죠. 이건 췌장, 특히 췌장의 머리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우리 몸에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라는 소화액이 흐르는 담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췌장의 머리 부분은 이 담도와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췌장 머리에 혹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면 마치 길 한가운데에 큰 바위가 굴러떨어진 것처럼 담도를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갈 곳을 잃은 담즙이 역류해서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담즙 안에 있던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피부와 눈을 노랗게 물들이는 거죠. 이때 이 빌리루빈 성분이 피부를 자극해서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샤워를 해도 로션을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피부를 긁다 못해 피가 날 정도의 가려움증이요. 마치 온몸에 모기가 수십 방 물린 것처럼요. 그리고 이때 소변 색깔은 콜라처럼 아주 진해지고 반대로 대변 색깔은 회백색으로 옅어지는 특징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몸의 배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니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당뇨입니다. 가족력도 없고 비만도 아닌데 정말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거나 혹은 기존에 당뇨가 있던 분이라면 혈당 조절이 갑자기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췌장이 소화효소 공장인 동시에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을 우리 몸의 세포라는 집으로 들어가는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의 열쇠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기고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착착 만들어주면 이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쏙쏙 집어넣어 에너지로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췌장이라는 열쇠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열쇠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져도 불량품이 나오겠죠. 그럼 문을 열지 못한 포도당들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되고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혈당 수치가 치솟는다는 건 이 열쇠 공장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나이 드니 당뇨가 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이렇게 갑자기? 라는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살이 쭉쭉 빠지는 현상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체중의 10% 이상이 빠진다면 이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살 빠져서 좋네 하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건 내 몸의 영양분이 어딘가에서 도둑맞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췌장이 고장나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해버리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둘째,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에너지 도둑입니다. 내 몸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한데 암세포가 그 에너지를 야금야금 훔쳐가서 자기 몸집을 불리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건 내 몸의 에너지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꽤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내 몸이라는 요새가 공격받기 전에 미리 튼튼한 성벽을 쌓고 해자를 깊게 파두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우리 췌장 요새의 튼튼한 벽돌이 되어줄까요? 먼저 소개해 드릴 식재료는 바로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바로 그 성분이죠. 이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증은 온갖 질병의 불씨가 되는데 특히 췌장은 염증에 아주 취약한 장기입니다. 이 커큐민은 그 염증이라는 불씨를 초기에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다만 커큐민은 흡수율이 조금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0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카레를 드실 때 후추를 톡톡 뿌려 드시는 건 아주 현명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혼자서는 힘든 일을 단짝 친구와 함께하면 쉽게 해내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은 우리 식탁에 아주 흔하게 오르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파속 식물들은 특유의 알싸한 향을 내는 알리신과 같은 황화합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로부터 마늘을 일의 백리, 즉 한 가지 해만 빼고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마늘을 드실 때는 바로 굽거나 익히기보다는 까거나 다진 후에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요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속의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알리신 성분이 더 풍부하게 생성될 수 있거든요.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그리고 브로콜리나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편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기특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마치 집안의 먼지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해서 집 밖으로 내놓는 것처럼 우리 몸속의 유해 물질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브로콜리는 줄기 부분에 영양소가 더 많다고 하니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줄기까지 아삭하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달콤한 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고구마 역시 췌장 건강에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고구마는 생긴 모양도 췌장과 비슷하게 생겼죠.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대표적인 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과부하에 걸리게 되는데 고구마처럼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음식은 췌장이 이제 좀 쉬면서 일해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췌장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찐 고구마나 군고구마도 좋지만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밥을 할 때 같이 넣어서 먹으면 껍질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예쁜 과일들도 우리 췌장을 지키는 훌륭한 수비수입니다. 블루베리, 아싸이베리 같은 베리류나 체리의 풍부한 보라색, 붉은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게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와 질병을 유발합니다. 마치 쇠가 녹쓰는 것과 같죠.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녹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색깔이 예쁜 베리류 한 줌을 드시는 습관, 췌장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투자가 될 겁니다. 녹차 한 잔의 여유도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그 중에서도 특히 EGCG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커피도 좋지만 하루 한두 잔은 향긋한 녹차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의 안정과 함께 췌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선택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해야 할 쪽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는 반드시 좋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에 풍부한 단일 불포 하지방산이나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과자, 튀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죠. 좋은 기름은 우리 몸의 기계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나쁜 기름은 기계에 녹을 슬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리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겨 먹는 습관이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를 꺼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췌장 요새를 짓는 좋은 재료들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이 요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생활 수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매일 집을 엉망으로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금연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십 가지의 1급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독성 물질들이 폐를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췌장에까지 도달해서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맑은 강물에 계속해서 독극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아요. 강물이 오염되고 강 속의 생물들이 병드는 건 시간 문제겠죠.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한, 이 모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말 진지하게 금연을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췌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췌장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췌장 세포가 손상되고 섬유화되면서 만성 췌장염으로 발전하는데 이는 췌장암의 매우 강력한 전 단계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은 췌장에게 쉬지 말고 계속 일해 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된 채찍질에 지친 췌장은 결국 염증을 일으키고 병들게 되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의 즐거운 술 한두 잔까지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습관적인 과음이나 폭음은 내 췌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룩 나온 뱃살, 즉 내장 지방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염증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췌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결국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꾸준한 운동, 특히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내장 지방을 태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췌장에게 이제 좀 쉬어도 되라는 휴식 시간을 선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뱃살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과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노력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해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첨가물이 사용되는데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붉은 육류 섭취 역시 췌장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매일같이 햄과 소시지로 식사를 해결하고 저녁마다 삼겹살에 소주를 즐기는 식습관은 췌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두부,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생선의 섭취 비중을 늘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연에서 온 진짜 음식으로 식탁을 채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물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거나 친구와 즐거운 수다를 떠는 것,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에 숨 쉴 틈을 주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이 결국 내 몸의 면역력을 지키고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췌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즉 이유 없는 소화불량이나 등 통증, 갑작스러운 황달이나 당뇨, 그리고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황, 마늘, 브로콜리, 고구마, 베리류와 같은 건강한 음식들로 우리 몸의 방어벽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절주,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이 방어벽을 매일매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우리 삶의 역사책과도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 역사책에 췌장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성껏 채워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